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기적 성질을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 첫 번째 유효 핵전하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효 핵전하가 뭐냐부터 알아야 되겠죠. 유효 핵전하라는 것은 전자가 느끼는 전자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핵전하. 핵전하는 우리가 핵은 플러스를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전하는 바로 양성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전자가 느끼는 것은 실제 양성자 수하고는 조금 다르게 느낀다라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이 이제 유효 핵전하인데,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어요. 자,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가운데 뭐가 있고 핵이 있고, 핵 중에서도 양성자가 한 개가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1이라는 핵의 전하량을 가진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을 텐데, 이 전자가 느끼는 이 핵의 전하값, 양전하 값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다? 그대로 요 플러스 1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바로 원자 핵의 핵전하 플러스 1이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 플러스 1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 친구가 여기에 있는 전자가 핵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1이라는 전하를 느끼는데,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 인력 플러스 1이라는 만큼의 크기의 인력을 느끼는데 아무런 방해물이 없다. 그래서 이 플러스 1을 온전히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수소 외에는 전부 다 다전자 원자예요. 얘네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원자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존재하지만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도 고려를 해야 된다. 한 전자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핵전하, 유효 핵전하는 다른 전자들과 반발력 때문에 양성자 수에 의한 핵전하보다 작아진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가려막기 효과, 예전에는 가리움 효과라 얘기했습니다. 산소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산소는 양성자 수가 8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양성자 1개가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산소라면, 예를 들어서 산소 원자번호 8번이라면 실질적인 핵전하는 플러스 8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즉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실제 전하는 이 플러스 8을 다 가지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원자과 전자보다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 이런 전자, 이런 전자, 이런 전자를 얘기를 하겠죠. 이런 전자가 중간에 끼게 되면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는 플러스 8만큼의 인력을 느끼고 싶은데 이 안에서 뭐라고 있다는 얘기죠? 중간에 끼어서 반발을 한다는 얘기죠. 난 플러스 8이라는 핵전하를 바라보고 있는데 중간에 똑같은 전자가 끼어서 날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도 역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같은 껍질의 전자, 이 친구를 얘기를 하겠죠. 이 사이에도 어떻게 된다? 반발력이 작용해서 서로 밀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과 전자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하는데, 이 인력을 중간에 끼어 있는 전자가 들어감으로써 반발력 밀어내게 되고,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도 반발력에 의해서 밀어내기 때문에 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는 플러스 8이 아닐 거란 얘기죠. 실제로 산소는 약 4.5 정도로 밖에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는 핵전하에 의해서 핵 쪽으로 인력으로 하려고 작용이 하지만,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또는 자신과 같은 전자,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이 플러스 8이라는 양전하 값을 100% 느끼지 못해. 그래서 약 4.5 정도밖에 느끼지 못한다 라는 개념이 바로 유효 핵전하가 되는 겁니다.
자,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가려막기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려막기 효과는 지금 그림에서 보면 다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핵이 있고 핵이 그죠? 여기에는 원자가 전자가 있고 자, 그런데 안쪽 껍질에가 전자가 방해를 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도 역시 플러스 산소 같은 경우 플러스 8이라는 원자 핵 전하량을 느끼지 못하도록 밀어내면서 반발력으로 방해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효과가 크냐? 당연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핵을 바라보고 있는데 앞에서 얼짱얼짱거리면 잘 안 보이죠? 하지만 옆에서는 그렇죠. 내가 핵을 바라보는데 옆에서는 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려막기 효과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는 전자들은 큰 역할을 하지만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한 가려막기는 큰 효과를 나타내지만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가려막기 효과는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 가려막기 효과가 크다면 실질적으로 느끼는 핵 전하량이 막 줄어들 텐데 그게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은 주기에서 라고 되어 있죠. 같은 주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리튬부터 시작해서 그죠? 네온까지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양성자 수가 3개, 4개, 5, 6, 7, 8, 9, 10. 그래서 핵 전하량이 플러스 3에서 그죠? 얼마로? 플러스 10까지 증가합니다. 핵 전하가 증가한다는 것은 인력이 강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당연히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느끼는 인력의 강도는 훨씬 점점 세지겠죠.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 전자수도 양성자수가 똑같죠. 그래서 전자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전자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반발력이 당연히 그죠?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유효 핵 전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거죠.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무슨 말이냐면 리튬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자, 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가 있고 그죠? 두 번째 껍질에 리튬이 1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4개가 있고 5개, 6개, 7개, 8개 그죠? 리튬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8개까지 다 있는 것이 네온이 될 거예요. 자, 리튬부터 네온까지 전자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반발력이 커져서 어떻게 된다? 실질적으로 느끼는 핵 전하는 감소하게 되는데 리튬부터 네온까지 갈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큰 영향력을 끼치는 안쪽 껍질의 전자는 2개로 변함이 그죠? 2개로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뭐가 증가하느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핵 전하는 비례해서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부터 플러스 10까지 쭉 증가하는데 뭐란 얘기죠? 전자수에 의한 유효 핵 전하 반발력 증가에 의한 유효 핵 전하 감소는 크게 감소하지 못해요. 쉽게 말해서 여기는 플러스 1씩 증가할 때 얘는 마이너스 0.1씩 감소한다. 뭐 이렇게 보면 뭐 극단적인 예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유효 핵 전하는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 전하가 커진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는 바로 뭐냐면 유효 핵 전하가 증가하는 요인도 있고 유효 핵 전하가 감소하는 요인도 있는데 증가하는 요인에 비해서 감소하는 요인이 크게
차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겠죠. 그래서 유효핵전화는 이렇게 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주기가 바뀔 때 얘기예요. 주기가 바뀔 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갈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자번호 10번 네온에서 원자번호 11번 나트륨으로 갈 때는 양성자 수가 1개 증가합니다. 1개. 그래서 핵전화량도 플러스 1 증가한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나트륨 같은 경우는 그죠? 11번째 전자는 3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어버리는 거냐면 네온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전자죠. 자, 네온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냐면은 그죠? 실질적으로 플러스 10인데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의한 반발, 같은 전자 껍질에 의한 반발 때문에 뭐 대충 얼마 정도 할까? 한 5.8 정도를 느낀다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네온에서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나트륨 같은 경우는 마지막 껍질이 3번째 껍질이고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죠? 원자가 전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있는 뭐가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10개가 돼버려요. 네온 같은 경우는 유효 핵전화를 많이 감소시키는 안쪽에 있는 전자가 몇 개? 2개밖에 없는데 전자 1개 차이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안쪽에 유효 핵전화를 많이 감소시키는 효과가 큰 전자가 자그마치 2개에서 10개로 뻥 튀어버리죠. 자,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트륨이 느끼는 핵전화량은 어떻다? 네온이 느끼는 핵전화량보다 실질적인 핵전화, 유효 핵전화는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큰 영향력, 유효 핵전화를 감소시키는 큰 영향력을 가지는 안쪽 껍질의 전자가 몇 개에서 몇 개로? 2개에서 자그마치 10개로. 핵전화량은 고작 플러스 1밖에 증가하지 못했는데 방해하는 전자가 그것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방해하는 전자가 2개에서 10개로 되기 때문에 갑자기 확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이 리튬과 나트륨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리튬과 나트륨에서 보면 리튬은 원자 번호 3이니까 양성자가 3니까 플러스 3의 핵전화량,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이니까 플러스 11의 핵전화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원자 사이의 핵전화량은 자그마치 플러스 8 차이가 나는데 유효 핵전화량은 보다시피 그지? 1.5에서 2.5니까 한 1 정도밖에 1.2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아니, 자그마치 전자수가 핵전화 전자수가 아니라 핵전화량 양성자 수가 8개나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유효 핵전화의 증가폭은 1.2밖에 안 된다.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껍질 수가 증가하면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수가 크게 증가. 마찬가지죠. 그죠? 요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리튬일 때 리튬의 핵전화량, 유효 핵전화량을 크게 감소시키는 안쪽에 있는 전자는 몇 개? 2개인데 반해서 어떻다는 거죠? 나트륨 같은 경우 자그마치 몇 개가 돼? 10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껍질 수가 증가하면 안쪽 전자 껍질마저도 리튬일 때 그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이 전자들 차곡차곡 쌓였던 이 전자들 전부가 유효 핵전화량을 크게 감소시키는 전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크게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라는 것은 가려막기 효과가 큰 전자수가 2개에서 10개로 껑충 튀어버리죠. 그래서 실제 핵전화량 플러스 8. 유효 핵전화량의 증가폭은 더 작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플러스 8만큼 증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플러스 8만큼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얼마 정도 푹 줄어들었죠. 플러스 1.2 정도의 차이, 요거 정도밖에 차이가 플러스 1.2 정도죠. 요 차이밖에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핵전하가 8만큼 차이인데 양성자 수가 8개만큼 차이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도 8개만큼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냐 했지만 그만큼 안 나는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이 전자들이 뭐로 바뀌어 버렸다. 그렇죠. 리튬에서는 여기에 있는, 리튬은 물론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전자들의 수만큼이 뭐가 돼버리기 때문에 유효 핵전하를 크게 감소시키는, 실질적으로 안쪽 껍질의 전자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플러스 8만큼의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튬에서 나트륨이 플러스 양성자 수가 8개만큼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유효 핵전하는 8개만큼 증가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뭐가,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뭐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나트륨에서 보면 이 전자들은 그죠? 쭉 늘어났지만 이게 유효 핵전하를 팍팍팍팍 감소시키는 그런 전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별로 증가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게 되면, 그죠? 이온이 될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나트륨에서 나트륨 1가 양이온이 되었을 때는 이온이 된 거니까 양성자 수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껍질 수는 어떻게 되냐면 감소가 됩니다. 이온이 될 때 얘가 어떻게 돼 보니까 사라져 버릴 테니까. 자, 그래서 안쪽 껍질의 전자수가 줄어들어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트륨일 때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는 이 친구죠. 나가기 전에. 자, 이 친구가 되면 이 친구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플러스 11인데 어떻다는 얘기죠? 그 중에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자그마치 몇 개야? 여기에 있는 것들이 자그마치 10개가 때문에 엄청 작게 느낄 거란 얘기죠. 자, 다시 볼까요? 얼마 정도 되냐면 나트륨은 한 2.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5 정도밖에 이 친구는 플러스 11 중에 다른 것 안쪽에서 다 까먹어 버려 가지고 반발력에 의해서 이 핵전하량을 많이 감소시켜 가지고 2.5 정도밖에 못 느낀다는 얘기죠. 하지만 나트륨 이온이 되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는 이 친구들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마지막에 몇 개가 있지만, 마지막 껍질에는 8개가 꽉 채워져 있지만 여러 전자들이 많이 있지만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반발력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안쪽 껍질에 몇 개 있냐? 몇 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이 됐을 때 이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사실 나트륨일 때 이 세 번째 껍질에 있는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보다 훨씬 유효 핵전하는 더 오히려 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음이온이 될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음이온이 될 때는 외부에서 전자를 하나를 어떻게 되죠? 가져오게 되겠죠. 그죠? 이 전자가 됩니다. 그러면 플로린화 이온이 되게 되면 양성자 수는 플러스 9 안 바뀌죠. 껍질 수도 두 번째 껍질 그대로입니다. 차이는 뭐냐면 두 번째 껍질에 7개 있느냐, 두 번째 껍질에 8개 있느냐, 그 차이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느끼는 유효 핵전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쪽에서 크게 유효 핵전하를 감소시키는 안쪽 전자수는 두 개 똑같아요. 차이는 뭐냐?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7개, 여기는 8개죠. 그러면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끼리의 반발력은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7개 있을 때보단 8개 있을 때가 뭐다? 반발력이 더 상대적으로 더 조금이라도 더 크겠죠. 그러면 핵전하를 감소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온이 됐을 때의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이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량이 실질적인 유효 핵전하량이 어떻다? 플로린일 때보다 좀 작게 나타난다는 거죠. 반발력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항상 유효 핵전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핵전하 양성자
늘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양성자 증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전자수 증가를 봐야 되는데, 이때는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하면 사실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그 비교를 해낼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그 전자들이 느끼는 핵전하량은 실제 양성자 수가 가지고 있는 핵전하량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인 핵전하량, 유효 핵전하량, 요거는 수없이 많은 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다. 요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시간이 아니라 다음 강의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